볼까요? 오늘 귀납적 정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까지 해서 끝내봅시다. 알겠죠? 그걸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시험 대비 교재에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특 넣어놨어요. 수능 특강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그 시험 대비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대비 교재가 삼각함수 활용부터야, 얘들아.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충현이랑 운산 뭐 이런 학교는 삼각함수 그래프부터인데, 그 외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전부 다 삼각함수 활용부터야. 그러니까 그래프까지가 중간고사였어. 우리만 특이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험 대비 교재는 삼각함수 활용부터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 쪽은 만들어 놔서 다. 그래서 너네 시험 대비 교재 오면 어차피 우리 수특부터 한다 그랬잖아. 그 수특 수업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프도 다시 나눠 드릴게요. 프린트 뽑아서. 알겠지? 아니면 뭐 교재 오는 거 맞춰서 이제 내가 프린트 미리 뽑아 놓으면 그냥 받아서 풀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시험 대비 교재는 활용부터 들어가 있고 그래프는 따로 뽑아줄 테니까 따로 뽑아주는 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수능 특강 수업을 추가로 더 할 거고, 한 6월 첫 주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수능 특강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수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거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은 시험 볼 거니까, 시험 보고 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안 그래도 목이 아픈데, 밖에가 저러니, 도와주질 않네. 아무튼, 봅시다. 1189번 도형에서의 귀납적 정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부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게 결국에 수열은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규칙을 어떻게 찾느냐, 직접 해봐야 된다. 몇 개를 써봐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어떤 도형이 나오든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게, 그 다음에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긋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럼 몇 개로 분할이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분할이 됐다. 그래서 a3은 7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an이라는 수열에 대한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씩 해보자. 내가 만약에 직선 한 개 그려. 뭐야? 벌레가 있어. 내가 직선을 하나 그렸어. 직선 하나 그리면 평면은 몇 개로 나뉘어? 두 개로 나뉘죠. 그 다음에 직선 두 개 그렸어. 평면은 몇 개로 나뉘어? 네 개로 나뉘고요. 그 다음 직선을 세 개 그렸어. 그럼 평면은 몇 개로 나뉜다? 7개로 나뉜다. 그 다음 마지막 직선 하나 더 그려. 그럼 몇 개로 나뉘는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나뉘네요. 규칙 보여? 몇이 더해졌고 2가 더해졌고 몇이 더해졌고 3이 더해졌고 몇이 더해졌다? 4가 더해졌다. 그럼 그 다음은 몇? 16. 괜찮아? 그 다음은 몇? 22. 그 다음은 몇? 2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22가 답이겠네요. 됐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찾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1192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FN을 구해보래. FN을 구해야 F1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얘는 뭔가 더해지는 수열이구나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래. 그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첫 번째는 2고요. 두 번째는 5고요. 세 번째는 9네. 맞죠? 그럼 몇이 더해졌어? 3이 더해졌고 그 다음 몇이 더해졌네? 4가 더해졌네. 그럼 그 다음 몇이 더해지겠네? 5. 그 다음 6. 이런 식으로 더해지겠네.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n은 an에다가 뭔가 더해지는 건데 그 더해지는 게 몇씩 커지는? 더해지는 게 점점 1씩 커지죠. 그치? 그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봐봐. 잘 봐. 얘와의 관계성을 봐야 돼. 얘들아. 얘와의 관계성. 얘가 n이에요. 작은 숫자가 n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n 플러스 1인 거고 4에서 5로 넘어갈 때 몇이 더해져? 3이 더해져. 5에서 6으로 넘어갈 때 몇이 더해져? 4가 더해져. 그럼 n에서 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몇이 더해져? n-1이 더해지겠죠. 괜찮아? 4에서 5로 넘어갈 때 3, 5에서 6으로 넘어갈 때 5, 다시 4. 이런 식으로 하나 빠지는 거죠, 지금. 알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fn이니까 f11은 10이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9번. 유형 9번도 마찬가지로 일단 규칙을 찾아서 해보시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보시면 어느 수족관에는 매주 수질 관리를 위해서 어항물의 5분의 1을 빼고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을 새로 채워 넣는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항의 물이 25리터일 때 10주 후를 찾아라. 그럼 해보자. 25리터가 있었어, 첫 주에. 맞죠? 25리터가 있었는데 여기서 몇 분의 몇을 뺀다고? 5분의 1을 빼내겠다. 얘들아, 5분의 1 빼내면 몇 남는 거야? 5분의 4 남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남는 양의 몇을? 5분의 1을 추가로 집어넣겠대요. 맞나요? 이만큼이 남는 양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5분의 1만큼을 더 넣은 거야? 5분의 6을 곱하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5 곱하기 25분의 2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번 더해. 그럼 뭐가 계속 곱해지는 형태야? 25분의 24가 계속 곱해지는 형태겠네요. 왜? 빼고 넣고는 그대로잖아, 계속. 요 앞에가 달라지는 거잖아. 얘가 달라지는 거고 빼고 넣고는 계속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뭐다? 아, 얘가 계속 곱해지겠구나. 그걸 우리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부터 이번 주, 즉 25부터 시작을 해서 몇 주 흘렀대? 10주 흘렀대. 그럼 공비가 몇 번 곱해졌겠어? 10번 곱해진 거야. 10주가 흐른 거잖아. 한 주 흐를 때마다 얘가 곱해지는 거잖아.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10주니까 10번째 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주 후야. 그러니까 공비가 10번 곱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25분의 24에 10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197번 볼게요. 1197번. 두 개의 그릇 A, B에는 밀가루가 각각 1kg씩 있다. 그랬을 때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B에다가 옮기고 B에 담긴 밀가루의 절반을 A에다가 옮기겠다. 이걸 1회 시행할 거고 그랬을 때 N회 시행한 후에 A에 담긴 거를 AN이라고 하겠대요. 맞죠? 그랬을 때 AN 플러스 1은 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잘 봐. A에도 1kg가 있고요. B에도 1kg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4분의 1 옮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절반을 갖고 와서 A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밀가루의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우리 이거 못 찾는 거야. 그냥 AN항을 가지고 AN 플러스 1항이 뭔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맞죠? 그래서 얘를 N번 시행했어. N번 시행했더니 얘가 AN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시행한 게 AN 플러스 1인 거잖아. 얘가 뭔지 찾고 싶은 거잖아. 맞죠? 그럼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아니라 N번 시행을 했어. AN. 그럴 때 여기서 한 번 더 시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만 찾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 AN만큼 들어있어. 그럼 여기엔 얼마큼 들어있어? 괜찮아? 왜? 총량은 2로 일정할 거라며.
근데 여기가 AN이래. 그럼 여기는 E-AN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치? 이 상태로 하는 거야. 여기서 얼마만큼 넘겨? 4분의 1만큼 넘겨. 그럼 어떻게 돼? 왼쪽은 4분의 3 AN이 남을 거고요. 오른쪽은 E-4분의 3 AN 이렇게 되겠죠. 맞니? 4분의 1만큼 넘긴다는 게 4분의 1 AN을 넘기겠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더해지는 거고 얘는 빠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해? 얘를 절반을 여기다가 넘겨. 절반이 뭐야? 1-8분의 3 AN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만큼이 뭐 어떻게 돼? 더해지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 AN에서 8분의 3 AN을 빼는 거니까 8분의 3 A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P는 8분의 3이고요. Q는 1이겠네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결국에 얘를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점화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써서 얘를 찾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린 결국에 뭐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그냥 N번 짝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N번 짝을 가지고 N 플러스 1번 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8번 1198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4층 탑을 쌓으려면 크기가 같은 44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하다. 왜 44개인지를 한번 세봅시다. 봐봐. 맨 위에 있는 거 몇 개야? 맨 위에 있는 거 한 개죠? 맨 위에 한 개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층에는 일단은 쌓아줘야 되니까 얘 위에 얘 밑에 한 개를 그대로 깔아야겠지. 똑같은 걸 하나 깔아야 돼. 그 다음에 양쪽으로 몇 개가 추가됐네? 4개가 추가됐네. 괜찮나요? 또 그 밑에 층에는 얘랑 똑같은 게 있는 거고 거기에다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추가되네요. 괜찮아? 그럼 또 그 다음 층에는 일단 그대로 있고 쌓아줘야 되니까 그대로 있고 몇 개가 추가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추가되네요. 그렇게 해서 다 더했을 때 44개가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내가 몇 층을 쌓겠대? 10층을 쌓겠대. 그럼 10층까지 얘네들을 다 써서 다 더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 얘네들을 결국엔 다 더해야 돼. 그럼 결국에 다 더하기 위해서 우린 뭘 활용해? 시그마를 활용해. 그럼 그 시그마를 쓰기 위해서, 시그마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린 뭘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아야 돼. 정확히는 K번째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K층에 몇 개가 있는지 볼 거야. 그럼 K층은 일단 시작이 뭘까? 규칙 봐봐. 일단 시작이 뭐겠어? 1 더하기겠죠. K층에 있는 거. 그 다음 4, 그 다음 8, 그 다음 12, 그 다음 16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등차수열이야? 4부터 등차수열이죠. 1은 제외하고. 맞지? 맞지? 그럼 잘 봐. 첫 번째 층에 1개, 두 번째 층에 2개, 세 번째 층에 3개, 네 번째 층에 4개야. K번째 층에는 전체 몇 개? K개.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보겠다? K-1개가 등차수열이 된다. 맞나요? 괜찮니? 그럼 그걸 다 더해라. 2분의 초항 몇? 초항 몇? 4 더하기 마랑 잘 봐. 4, 8, 12, 그 다음 1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마랑이. 맞죠? 맞죠? 그러면 K-1개가 있을 때 마랑이 뭐겠어? 4K-4겠죠. 이해돼안돼? 다시 얘네들 어차피 전부 다 4의 배수잖아. 맞아? 어차피 4의 배수잖아. 한 개 있으니까 4, 2개 있으니까 8, 3개 있으니까 12, K-1개 있으니까 4 곱하기 K-1. 괜찮아? 아니면 얘네들의 일반항을 또 따져야 되는데 그걸 귀찮아지니까
규칙을 찾으라고, 규칙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곱하기 항의 개수 k-1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2니까 얘는 뭐가 되겠구나.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구나. 뭐가? k번째 층에 있는 게. 근데 거기다 뭘 더해야 돼? 1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k층에 있는 애는 뭐다?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겠구나. 근데 그걸 몇 층까지 쌓겠다? 10층까지 쌓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계산할게요. k제곱 공식 뭐야? 2 곱하기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1은 어떻게 바뀌어? 10으로 바뀌는 거죠. 10이 곱해지면서.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7이네요. 그럼 얘는 770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하면 110 플러스 10 그러면 답은 67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니? 괜찮아? 이렇게 탑 쌓는 거 우리 앞에서도 했던 거야. 알겠죠? 질문. 아니 뭐 틀렸니 나?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귀납적 정의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수학적 귀납법인데 그럼 얘들아 수학적 귀납법에서 우리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였어?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뭐야?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하겠다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에서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 뭐야? 귀납적 정의랑 똑같이 관계성이야. 그럼 어떤 관계성이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어떤 관계성이 필요하냐? 우리 귀납적 정의라는 게 AN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AN 플러스 1을 만드는 거야. 맞죠?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야. 그럼 내가 AN을 알아. 그럼 거기다 3을 더하면 AN 플러스 1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항을 알아. 그럼 1항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2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2항을 알아. 그럼 2항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3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웃한 두 개의 항들 사이의 관계성을 알고 있으면 하나를 아는 순간 모든 수열을 다 알 수 있어. 이게 귀납적 정의라고. 당연히 귀납적 정의는 꼭 두 개짜리는 아니에요. 세 개의 관계식일 수도 있고 네 개의 관계식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만 보편적으로 두 개짜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수학적 귀납법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적 귀납법도 결국에는 뭐야? 이 관계성을 활용하겠다. 어떤 관계성? n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항을 만들겠다라는 게 귀납적 정의라고. 그게 이제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다고. 관계식은.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뭐라고? 그 관계성을 증명 과정에서 활용하겠다. 그럼 이걸 증명 과정으로 바꿔봐. 어떻게 돼? 어떤 F라는 식이 있어. 그 F라는 식에다가 내가 N을 넣었을 때 얘가 참이야. 그랬더니 F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도 참이더라. 이 관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헷갈리잖아. 잘 봐. 내가 전에 우리가 이걸 했을 때쯤이 설날이었어. 설 근처였어. 수학적 귀납법 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 예성이었나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지. 어디 가냐 물어봤지. 근데 똑같은 예시를 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전주를 갔어. 이제 얼마 전에 내 와이프가 전주 갔다 와서 전주 여행 갔다 왔는데 전주를 갔어. 응? 누구를 예시를 들어볼까? 범준이가 전주를 간 거야. 전주를 갔어. 근데 전주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어? 맞으면 무조건 복수해야 돼.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누군가한테 맞았어. 그럼 난 누군가를 무조건 때려야 돼. 그럼 막 가다가 범준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모르고 갔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러니까 1번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부딪혀야 되죠. 그러니까
2번 사람한테 가서 부딪혀. 그럼 어떻게 돼? 그 2번 사람은 3번 사람한테 가서 부딪히겠죠? 그치? 그럼 3번 사람은 4번한테 가서 부딪히겠죠? 그럼 전주는 폭파되겠죠? 왜? 모두가 갖다 부딪힐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뭐야? 누군가한테 갖다 부딪혀 당하면 갚아줘야 돼.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된다고. 봐봐. n이 참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도 참이야. 그러면 1이 참인 순간 몇 도 참이야? 2도 참이야. 2가 참인 순간 몇 도 참이야? 3도 참이야. 그럼 모든 애들이 다 참이네. 그럼 증명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 이 관계성이라고요. 귀납적 정의에서는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1을 만들어내는 그 점화식. 그 관계식을 찾는 게 핵심이고,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n이 참일 때 n 플러스 1이 참인지를 증명하는 게 핵심인 거고, 그것만 증명하면 1이 참이면 2가 참이고 2가 참이면 3이 참인 거잖아.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 참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 관계성을 증명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1199번 볼게요. 1199번. 1이 참이래요. 이미 스타트는 끄는 거야. 1이 참인 거야. 그러면 1이 참이 다시 PN이 참이면 PEN도 참이래. 그럼 1이 참이면 누가 참이야? 2가 참이겠지? 2가 참이면 누가 참이야? 4가 참이겠죠? 4가 참이면 누가 참이야? 8이 참이겠죠? 즉 2의 제곱수는 일단 다 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1이 참이면 다시 PN이 참이면 P3N도 참이래요. 그럼 1이 참이야. 그럼 몇이 참이야? 3이 참이야. 3이 참이야. 그럼 누가 참이야? 9가 참이고 9가 참이면 누가 참이야? 27이 참이야. 그러니까 3의 제곱수도 다 참이야. 그런데 여기서 3이 참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누가 참이야? 이제는 6이 참이죠. 맞지? 그럼 6이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 할 수 있어? 12가 참이고 18도 참이야. 왜? 6을 위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밑에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즉 참인 애들은 뭐와 뭐로 이루어진 숫자들일 거야? 2와 3으로 이루어진 숫자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42. 42는 6 곱하기 7이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7은 뭔지 몰라. 또 45. 5가 들어가 있죠? 안 되는 거고 66. 11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108.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게 붙여는 거예요. 이해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래서 증명을 직접 할 때는 뭘 찾는다? fn이 참일 때 fn 플러스 1이 참인 걸 증명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연달아서 전부 다 참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건 이 증명 과정인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증명 과정을 사실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수학적 귀납법은 웬만하면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니면 그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걸 살짝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 없는 것들은 사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고 웬만하면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위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능 특강도 보게 되면 수특에 있는 거 정도만 아니면 이번에 뭐 모의고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요즘 수학적 귀납법을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수학적 귀납법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낼 수도 있잖아. 여태까지 안 냈지만 그게 하필 올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애들은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외운다고 그게 그 기억이 시험 때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시험 전날이나 전주에 내가 다 정리해 줄 거야. 다시 학교별로. 각자 교과서에 있는 건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뭐 시험 전날이나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외우면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정석적으로 그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처럼 빈칸 넣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처음 보는 수학적 귀납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뭐다? 첫 번째 일단 웬만하면 수학적 귀납법은 둘 중 하나야. 빈칸 넣기 아니면 서술형이야.
근데 서술형으로 낼 거면 무조건 교과서에서 나와. 우리가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 절대. 알겠죠? 서술형에서 나오면 무조건 교과서에서 나오고, 근데 빈칸 넣기는 교과서가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을 어떻게 정석적으로 할 거냐. 두 번째는 빈칸 넣기로 나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풀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해서 2의 n-1제곱까지 다 더해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그치? 그 등비수열 했을 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래. 그럼 우리는 뭘 증명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밑에 거 뭐라 쭉 적혀 있는데 밑에 거 보지 말고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뭐부터 끊어줘야 돼? 스타트를 끊어야 돼. 범준이가 누군가 쳐야 돼. 안 치면 시작이 안 돼. 알겠지? 그 뭐야? 스타트를 끊어. 스타트를 끊는다는 건 초항을 찾는 거야, 초항. n이 뭐니?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의 입장에서 초항은 누구야? 1이지.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야. 알겠어? 스타트를 끊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 1이니까 2의 0제곱이네. 그럼 1이네. 아, 그럼 1 더하기 1이네. 이게 아니야. 얘가 뭔 소리야? 마지막 항이란 뜻이에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뭐야?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거야, n에다가. 가끔 그런 질문 하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 아니냐? 실제로 이런 질문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1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야, 뒤에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럼 좌변은 뭐가 나온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맞나요? 우변은 뭐가 나온다? 우변은 똑같이 1이 나오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 그럼 n은 1일 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1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린 뭘 증명해야 된다고 이제? n을 집어넣었을 때를 가지고 n 플러스 1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다 n이랑 n 플러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n부터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2의 n-1제곱까지 갔더니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게 n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n 플러스 1 집어넣어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의 n제곱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린 뭘 찾고 싶다고? n을 가지고 n 플러스 1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그게 귀납적 정의라는 거였다고. n을 넣었을 때를 가지고 n 플러스 1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귀납적 정의였다고. n을 집어넣고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니? 괜찮아? 그러면 왼쪽 것만 봐봐. 일단 좌변만 보세요. 일단 좌변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맞나요? 얘는 1부터 2의 n-1제곱까지고 얘는 1부터 2의 n제곱까지야.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의 n제곱을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이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럼 뭐 더하면 돼? 16도 하면 되잖아. 뒤에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좌변을 봤더니 뭘 더하면 되네? 2의 n제곱을 더하면 되네? 근데 좌변만 더해줘도 돼? 너네 좌변에다가 2의 n제곱 더하면 그대로야? 좌변에다가 더했으면 어디에도? 우변에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 좌변을 일단 맞추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겠다? 양변에 2의 n제곱을 더하겠다. 더하겠다. 그럼 양변에다가 2의 n제곱을 더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서 2의 n제곱까지 더해졌을 거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n제곱을 더한 거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겠네?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겠네? 그게 뭐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네? 뭐야? n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항이 만들어졌네. 즉, n항이 참이면 n 플러스 1항도
참인 거예요. 끝났습니다. 왜? 1항이 참이니까 그럼 2항도 참이라고요. 그럼 3항도 참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의 활용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까? 1203번 봐봐. 얘를 증명해보래. 증명해보래. 방식은 똑같이 갑니다. 방식은 똑같이 가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1 곱하기 3. 즉 얘밖에 없단 소리야. 쉽게 말하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항이 한 개다 이 소리야. 2 집어넣으면 두 개다 이 소린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거. 좌변은 뭐가 나와?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죠. 우변 뭐 나와? 3분의 1 나오죠. 아, 좌변과 우변이 같네.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하네. 되나요? 그럼 우린 뭘 구하겠다고? 이제는 n을 넣었을 때와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를 보겠다고? 그럼 n을 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n 집어넣으면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1은 2n 플러스 1 분의 n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 얘가 n을 넣었을 때야.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넣어보자고.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2n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그게 뭐였으면 좋겠네? 2에 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n을 넣었을 땐 항이 n개야.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항이 몇 개겠어? n 플러스 1개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뭘 더해주면 된다고? 얘를 더해주면 된다고. 맞잖아. 항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뒤에. 그러니까 양변에 뭘 더하겠다? 얘를 더하겠다. 양변에 얘를 더하겠다. 그럼 양변에다가 얘를 더하면 쭉 가서 1 곱하기 3분의 1부터 쭉 가서 얘가 더해질 거니까 얘 있을 거고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얘가 더해지니까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3 분의 1 있을 거고 근데 좌변에다가 더했으면 우변에다가도 더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변이 뭐가 된다? 2n 플러스 1 분의 n 더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3 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는 좌변 맞춰졌잖아. 좌변 정리됐잖아. 그럼 이제 뭐만 정리하면 돼? 우변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 통분하면 얘가 되겠죠. 그럼 증명 끝이에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냥 써놔. 써놔야 보여. 그러니까 n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항을 n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항을 증명하겠다. 라고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잘 안 풀려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 n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항을 증명하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냥 단순히 생각해. n항 적어놓고 n 플러스 1항 적어놓고 n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항을 만들어보겠다. 만들어지면 참인 거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짓인 거야. 근데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만들면 돼. 만들었잖아. 그럼 끝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고 할 때 외울 때도 이런 방향성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다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 보통 학교 교과서에 최소 5개, 6개는 실려 있어요. 증명이.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학교들도 있고. 그런 거에 그걸 막 달달달 외워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아두면 외우는데도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지만 알면 되잖아. 맞잖아. 뭐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외울 필요 있어? 없잖아. 왜? 1을 넣었을 때 성립하겠지.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생각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리겠죠. 아, 그런 거야. 그런데 잘 봐. 1204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도 처음 봐요. 근데 빈칸 넣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완벽하게 방금처럼 이해해서 풀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게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만약에 학교 시험에 처음 보는 증명인데 빈칸 넣기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거냐? 봐봐. 너네,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야, 사실. 너네 빈칸 넣기라는 문제가 어디에도 있어? 영어 시험에도 빈칸 넣기 있지 않니? 맞죠? 영어 시험에서 빈칸 넣기 어떻게 풀어? 죄다 읽어가지고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풀어? 아니잖아. 맞죠? 맞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 내가 수능 볼 때는 빈칸 넣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 수능에서 사실. 빈칸 넣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수능은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 보기가. 그러면 빈칸 넣기에서 짧은 것부터 점점 길어지는 순서로 배열이 돼 있어, 무조건. 순서가. 그래서 보통 4번이 답이 많았어요. 왜? 너무 길면 길어서 애들이 찍잖아. 뭔가 내용이 많아 보이니까. 짧으면 너무 짧아서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 2, 3, 4번에서 나와. 그래서 그 중에 해석이 되는 걸로 찍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건 아니니까. 무튼,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빈칸 넣기 문제를 푸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석해서 푸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느냐. 아니잖아. 그래서 빈칸 넣기 어떻게 풀어? 그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을 보죠. 앞뒤 내용을 보잖아. 그래서 그 앞뒤 내용을 연결시켜줄 만한 거를 넣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영고 학생은 뭐라고 할까? 충영고 학생의 특징이 뭐야? 그러면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까? 빈칸 넣기 기억나는 거 없니? 하지마. 뭔 소리인지 알겠죠? 빈칸 넣기 앞뒤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 그런데 영어는 결국엔 사람이 쓰는 거잖아. 결국엔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맞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해석을 했는데도 틀리잖아.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어. 수학은 절대 주관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는 나 더하기 B래.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해? B를 넘겨서 구하는 거 아니야? 같다는 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데 내 주관으로 살짝 다른 거 써볼까? 이럴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빈칸 넣기에서 앞뒤 내용을 보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수학은 더 정확하다. 그리고 해석할 것도 없어. 뭐 영어가 나오는 것도 그냥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활용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 식이 뭔지도 모르겠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얘와 얘가 같대. 같대. 같대?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k 플러스 1분의 2의 제곱이고 k 플러스 1분의 3의 제곱이래요. 근데 얘는 k분의 1의 제곱이고 k분의 2의 제곱이고 k분의 3의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얘로 바뀌었다고. 가를 곱했더니 얘와 얘가 같아지더래. 그럼 뭘 곱한 거야? 얘들아,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애가 k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럼 뭘 곱한 거야?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로 바뀌어? 단순하게 생각해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은 가 곱하기 k분의 1의 제곱이라니까? 그럼 얘를 반대로 넘기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가한 거야. 저렇게 왜 바꾸는데? 모른다니까?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관계성을 따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를 보자. 나를 볼게.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되더래.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되더래. 근데 너네 이거 정리하고 싶어? 싫잖아.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정리할 것도 없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한 가를 집어넣어 볼게요. 얘가 k 플러스 1분의 k의 제곱이라는 애야. 얘를 전개했을 때와 얘가 어떻다? 같다. 그럼 나 빼고 다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무슨 소린지? 그럼 약분을 한 번씩 해볼까요? 일단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2제곱이네. 맞죠? 근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2제곱이에요, 얘가. 똑같은 거니까 지워버려. 맞죠? 맞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인데 k 플러스 1분의 k의 제곱이고요. k분의 k 플러스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씩 지워지겠네. 이제 뭐만 하면 돼? k 플러스 1분의 k를 반대로 넘기면 되겠네요. 반대로 넘긴다는 게 뭐야?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네? 이렇게 약분되네. 맞나요? 괜찮아? 그럼 남는 거 뭐야? 2k분의 k 플러스 2겠네요. 위에 걸 정리했더니 왜 이게 되는데? 몰라. 근데 얘가 이렇게 된대. 그럼 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처음 보는 수학적 귀납법이 나올 확률이 드물어. 없어, 별로. 여태까지 나왔던 적도 얼마 없어. 근데 혹시나 만약에 나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는 없다고. 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써야 돼? 아니잖아. 맞죠? 서술형은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은.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무언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게 나오든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빈칸이 뚫려 있을 거니까. 알겠지? 제가 왜 저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식이 저렇게 정리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적용시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제 풀 때 일단은 유형 11번은 다 푸시고요. 등식의 증명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경우니까 유형 11번은 다 푸시고요. 유형 12번부터는 정해드릴게요. 1205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1208번 푸시고요. 숙제로 1208번 푸시고 그 다음에 1209번 푸시고요. 그렇게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로 풀 때 하나씩 좀 봅시다. 네, 좀 볼게요. 1205번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넣어서 6개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n 집어넣고 뭐 n 플러스 1 집어넣어서 6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바로 넘어갑시다. 보시면 보자. 얘래요. 가 어떻게 구할래? 전개하겠죠. 나 어떻게 구할래? 가 구했으니까 같은 거 지워버리고 남는 게 나겠지. 됐나요? 그럼 쭉 가서 얘는 뭐의 배수래요? 뭐의 배수일까? 당연히 6의 배수겠죠. 그죠? 이게 왜 6의 배수야, 얘들아,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연속된 두 자연수잖아. 그럼 얘가 짝수야. 그럼 얘는 홀수. 얘가 홀수면 얘는 짝수. 그럼 이 둘 곱하면 무조건 몇의 배수? 무조건 2의 배수. 2의 배수에다가 3을 곱했어? 무조건 6의 배수. 그치요? 아니면 그거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얘가 무언가의 배수인데 그것 때문에 얘가 6의 배수래. 그럼 얘가 뭐의 배수겠어? 6의 배수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끝이에요.
됐지? 됐지? 그 다음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등식이 너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 문제로 봅시다. 가가 이렇게 있네. 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네? 요거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 이해가? 그럼 그렇게 하면 가 나와. 맞죠? 맞죠? 그 다음 여기 나가 있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를 구했어. 가를 구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걸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더래. 여기까지 나왔어. 이렇게 되더래. 근데 그게 나보다 작대. 그러므로 얘가 가보다 작고 얘는 가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인 거거든? 맞죠? 그러면 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부등식이 이래서 조금 어려운 거야.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그냥 는으로 엮여있으니까 그냥 뭐 좌우 넘기고 뭐 계산하고 하면 되는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자.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바뀌네. 얘 임으로 해서. 그럼 가를 일단 한번 구해볼까요? 헷갈리면? 가를 한번 구해볼게. 얘 보시면 지금 2-k고 얘고 그냥 얘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k분의 1, -k분의 1 지워지겠네요. 맞죠? 그럼 가를 밑으로 내리고 k 플러스 1을 위로 올리면 결국 가는 뭐가 되는 거야?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맞죠? 맞죠? 그럼 이거 통분하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2-1이니까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얘가 2k 플러스 1보다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보다 작대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왜 그렇다고? 자, 생각을 해봐. 너무 헷갈려? 응? 2-k분의 1을 어떻게? 반대로 넘겨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k를 곱해. 그러면 그러니까 잘 봐 얘들아. 봐봐. a가 b보다 커. 그거 임으로 갑자기 c가 d보다 작다죠? c가 d보다 작대. 이게 뭐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데 얘 임으로 얘가 나오겠어? 하다못해서 얘 임으로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그냥 C, D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돼? 얘 임으로 A-B는 음수다. 뭐 이렇게 나오든가.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임으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뭔 소리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변형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라고. 그럼 사실상 이 식과 이 식이 어떤 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같은 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가 B보다 작다 이므로 A 플러스 1은 B 플러스 1보다 작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임으로 이려면. 맞아? 얘를 변형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얘가 뭐 다른 걸 수도 뭐 2A가 2B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변형될 수 있는 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결국엔 뭐야? 앞의 식을 변형했더니 뒤의 식이 되더라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반대로 이 밑에 식을 변형하면
다시 이 식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서. 그럼 얘가 딱 봐도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여기 뭐가 있어? k 곱하기 k랑 k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잖아. 뭐 해볼까? 통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통분해볼까?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그래서 얘 어떻게 하면 돼?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얘가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반대로 넘기시면 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저 식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식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통분해볼까요? 제곱을 바꾸면 제 k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얘가 k로 바뀔 거고, 그 다음 뭐 2는 일단 그대로 씁시다. 이렇게. 2는 그대로 일단 둘게요. 2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우변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에 분해 k가 곱해지고 k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거니까 2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맞니? 맞니? 그래서 얘 k고 얘는 다 전개해? 전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쟤를 만들려면 전개를 하긴 해야겠네요. 2도 바꿔야겠구나, 다. 2도 바꿔주시면 얘가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해 얘가 2 곱하기 k의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2k제곱이니까 2k 세제곱에 그 다음에 k, 2k가 3k니까 3k 제곱에 1이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거 지워볼까요, 좀? 같은 거. 얘도 전개해볼까? 얘 k제곱이니까 2k 세제곱에 2k니까 4k 제곱에 1이니까 2k 이렇게 되겠네. 같은 것 좀 지워봅시다. 같은 것 좀. 2k 세제곱, 2k 세제곱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3k 제곱이랑 3k 제곱 지워질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k, 다시 여기 2k 이렇게 지우면 될까? 됐나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뭐 남아? 마이너스 1 남네. 맞죠? 그럼 뭐 남은 거야? 지금 요거 두 개 계산했더니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가 작다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k 이렇게 만들어지나? 남는 거 적어보면? 맞나요? 그럼 얘를 넘겼더니 얘는 뭐보다 작네? 뭐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죠 그럼? 끝났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0이겠네요. 나에 들어갈 알맞은수 0이겠네요. 정리해보니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1209번도 한번 볼게요. 1209번. 쭉 내려가셔서 얘 바로 봅시다. 얘도 보시면 2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2의 k제곱보다 크다. 그런데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가 마이너스 1에. 그럼 가는 어떻게 구해? 2를 사실 반대로 넘기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기면 플러스 1로 바뀌겠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 k 마이너스 1에?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방정식이 훨씬 쉬운 거야. 방정식이 훨씬 쉬워요. 부등식보다. 그랬을 때 얘는
얘보다 큰데 얘는 얘고 얘는 나보다 크대요. 그럼 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볼까? 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 가는 구했고 나는 어떻게 구할래? 나는 어떻게 구할래? 잘 봐 얘들아. 봐봐.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 얘이므로 얘다가 나왔어. 근데 얘인데 얘를 굳이 두 개로 쪼갰네. 근데 k제곱이 뭐보다 크다라는 게 2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게 위에 적혀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근데 k제곱으로 쪼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는 k제곱은 뭐보다 클 거라고? 2k 플러스 1보다 클 거라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뭐야?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게 되는 거죠. 다시 얘들아 k제곱 플러스 k제곱이 나보다 큰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k제곱은 뭐보다 크다고? 2k 플러스 1보다 크다고? 양변에다가 k제곱 더하면 뭐가 돼? 그럼 2k제곱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나가 된다고? 얘가 나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얘가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앞뒤 관계성을 한번 보면 얘래. 근데 얘가 나오고 나서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더래요. 그럼 우리 수학적 귀납법의 방식이 뭐라고? n을 가지고 n 플러스 1을 만드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를 가지고 k 플러스 1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얘가 됐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더래.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결론인 거잖아 얘가. 그럼 나는 어떻게 찾으면 돼? 우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나겠네. 결론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알겠어? 결론이잖아 쟤는. 수학적 귀납법의 결론은 뭐라고? n번째 항을 가지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어라. 또는 k번째 항을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어라. 만들어지면 참이다. 그럼 마지막에 방금이 결론이니까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라고. 그 말은 k 플러스 1을 넣었다. 그 식이 만들어졌다. 이 말인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워 얘들아. 마냥 쉽진 않아 절대. 그런데 얘를 이해하면서 푸는 것보다 훨씬 쉬워. 알겠지? 이해 못해 솔직히.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 관계성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방정식일 때는 너네가 봐서 알겠지만 방정식일 때는 굉장히 쉬워요. 알겠지? 방정식일 때 그냥 같다니까 그 식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식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푸시면 되고 부등식일 때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끝납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고 1224번 한번 봐볼까? 부등식 얘까지만 봅시다. 얘까지만. 귀납법 한 번만 더 하자. 첫 번째 n은 1일 때 좌변은 27인데 우변은 가래요. 뭐겠어? 27이겠죠. 그게 아니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 27이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곱했더니 나를 곱했더니 얘가 되더래. 맞죠? 나를 곱했더니 얘가 되더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곱한 거야? 나를 곱한 거잖아. 그럼 뭘 곱했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했을 때 얘가 되는지 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얘네들은 K부터 K-1 쭉 해서 1까지 간 거네. 근데 얘는 K 플러스 1부터 1까지 간 거야. 원래는 어디부터였는데? 여기부터였는데 얘가 추가됐네. 그럼 뭐가 곱해진 거야? K 플러스 1에 세제곱을 곱한 거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추가된 걸 보는 거야. 추가된 거 곱했으니까. K 플러스 1에 세제곱을 곱한 거야. 그 다음 뒤에 것도 볼게요. 27의 K제곱이었는데 27의 K 플러스 1제곱이 됐어. 그럼 또 뭘 곱한 거야? 27도 곱한 거네. 그러니까 나는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곱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뭐가 곱해졌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됐고, 얘는 얘보다 크대요. 그러므로 K 플러스 1 때도 성립을 하더래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거, 요 식은 결론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식이 뭐와 같을 거라고? 위의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것과 같겠네? 결론이니까. 이해돼? 뭔 소린지? 괜찮아?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어떻게 찾아? 위의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3K 플러스 3, 3K 쭉 가고 있네? 그럼 그 중간에 비어있는 거 찾으면 되잖아.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풀면 되잖아. 알겠어?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얘가 왜 이런 관계성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셔도 돼요, 사실. 그러면 여기 K 플러스 1 넣어봐. 3에 3K 플러스 3 곱하기 K 플러스 1이면 3K 플러스 2, 그 다음 3K 플러스 1, 그 다음 3K 쭉 간다고. 그럼 뭐가 빠졌어? 이 두 개 빠져있네. 그럼 걔가 다네. 이해됐어? 괜찮아? 이게 내가 수능 볼 때는 이 수학적 귀납법이 단골 문제였어. 모든 모의고사에 한 문제씩 다 있었고 내가 수능 볼 때도 있었어. 근데 요즘 들어서 안 나오는 추세야. 안 나오는 추세야. 근데 내가 그러면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내가 학생 때.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시중에 있는 웬만한 내가 이제 학생일 때 최소 10년치는 다 풀어봤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 매번 모의고사에 하나씩은 나오는데 1년에 모의고사 한 8번 보면 8개가 있는 거고 사설 모의고사가 매달 3개씩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럼 몇 개야? 100개가 넘어. 근데 그 문제를 난 다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난 수학적 귀납법을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이렇게 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알겠지? 알겠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잖아. 이해되셨죠? 뭔 소린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